누구나 인생에 한 번은 건물주가 되어야 한다. 맥밀란입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항상 추천하는 지역 중에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이제 마포와 송파를 주로 하는데, 오늘 마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최근에 이제 한 네다섯 분 정도 되는 분들이 마포에 신축을 하기 위해서 신축 부지를 매입을 해서 지금 설계해서 디벨롭을 진행하고 있는데, 마포라는 지역이 되게 좀 매력적인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요즘에 이제 마포가 외국인들의 관광객이 되게 많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에어비앤비 쪽으로 되게 잘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서울로 봤을 때 그 외국인들 관광객 수로 보면 1위가 당연히 이제 명동이라든지 동대문이라든지 시청이라든지 그쪽 구도심 쪽이 당연히 제일 많지만, 그 다음이 이제 마포예요. 근데 마포가 왜 외국인들에게 되게 매력적인 곳이냐 하면, 물론 이제 홍대 인근의 어떤 젊은이들의 어떤 상징, 그리고 그 홍대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체 문화에 대한 매력적인 부분이 있어서 외국인들이 되게 많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있는 부분이 이제 홍대라는 어떤 매력적인 관광지라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게 사실은 공항철도 부분이 되게 커요. 어떤 거냐면, 인천공항에서 공항철도로 출발해서 마포 이제 DMC, 그리고 홍대 입구, 그리고 이제 공덕, 그리고 이제 서울역까지 이렇게 이어지는데, 거의 마포를 건너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공항에서 내렸을 때, 물론 공항버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 택시도 이용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사실은 편하게 갈 수 있는 거는 공항철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공항에서 편안하게 이렇게 가려고 할 때 보면, 공항철도를 되게 많이 도심으로 이어지는 공항철도가 있다 그러면 되게 편하고, 그리고 정시성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되게 선호되는 부분이 있어서, 마포, 특히 홍대라든지 공덕이라든지 아니면 DMC라는 곳은 실제로 봤을 때 이제 외국인들이 인천공항으로 들어와서 그 베이스 캠프로 이용하기 되게 좋은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2호선이라든지 6호선이라든지 연결되는 부분에서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하다 보니까, 홍대 또는 이제 마포가 외국인들한테도 되게 매력적인 곳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그 많은 분들이 마포에 많이 에어비앤비를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중구 같은 경우는 에어비앤비가 성지긴 한데 좀 쉽지가 않은 곳이, 구도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신축할 토지가 별로 없을 뿐인더러 도로 사정도 그렇게 좋지 않고, 대개는 상업지 지역에 있어서 호텔이라든지 그런 거 위주로 되지, 에어비앤비 위주로 되기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 물론 이제 수익률이 높지만 그런 수익률이 되는 부분에 대한 거를 찾기가 되게 쉽지 않은데요. 마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다가구라든지 다세대라든지 그런 주택이 되게 밀집되어 있는 곳이 많고, 사실은 그렇게 밀집된 곳이 상권으로 되게 많이 변해서 연결돼서 되게 매력적인 부분이 되게 많기 때문에, 에어비앤비의 공급원으로서 되게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그게 시너지가 일으켜져서 외국인들이 그 마포라든지 홍대에 많이 오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봤을 때 수급의 불균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어비앤비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되게 많은데, 주변에 어떤 사는 사람들의 어떤 동의 여부, 그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제약이 되게 많기 때문에, 실제로 에어비앤비 할 수 있는 그 공급이 가능한 주택은 많지 않은 부분이 사실이에요. 마포에서 에어비앤비를 선점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익률이 되게 높은 수준에 있고, 실제로 봤을 때 투룸 같은 경우는 못해도 최소 300 이상 수익이 나고, 3룸 이상 되는 거는 500, 많게는 800까지도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수익성이 되게 좋고, 그러니까 이제 되게 월세 같은 경우도 에어비앤비가 된다고 하면 수익률, 월세를 훨씬 더 많이 주고도 임대를 하려는 어떤 수요가 되게 많아지는 상황이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3-4분 정도 저랑 같이 홍대 또는 마포 또는 망원 이런 쪽에서 신축을 해서 에어비앤비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애초에 이제 건축주가 에어비앤비로 만들기 때문에 세입자에 대한 동의도 되게 잘 받아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어떤 설계나 이런 부분도 에어비앤비를 반영을 하는 거죠. 이런 거죠. 이제 운영해 본 사람도 있으니까, 특화된 설계, 예를 들면
화장실에 이제 자쿠지를 넣는다든지 룸 구성을 투룸보다는 3룸 위주로 하고 3룸에서도 보면 이제 화장실을 최소 2개에서 3개 정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게 하고 방도 크지만 이제 거실에서 모여서 이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에 거실 공간도 확보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방 사이즈 같은 경우도 이제 퀸이 2개 들어가냐, 뭐 퀸 1개, 슈퍼 싱글 1개가 들어가냐, 어떤 베드에 따라서 수익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특화된 설계를 같이 하면서 되게 저도 업그레이드 되는 상황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는 그 마포나 뭐 송파나 다른 쪽에 이제 신축을 했을 때 다중주택을 해서 원룸 위주로 되게 공급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다가구나 다세대로 개발을 해서 그 투룸 또는 3룸, 특히 이제 3룸으로 특화해서 에어비앤비의 어떤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내가 에어비앤비로 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에어비앤비로 디벨롭해서 그 투룸 또는 3룸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홈 스타일링까지 해서 에어비앤비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만 하더라도 요즘에는 권리금이 또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뭐 작게는 뭐 1, 2천에서 많게는 뭐 5천, 1억까지도 이렇게 잘 세팅해서 정말 역세권이 좋은 입지는 그렇게 권리금을 주고서라도 신축 같은 경우는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기 수요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디벨롭을 잘하면 월 현금 흐름도 되게 많이 창출하고, 그러니까 월세를 되게 높게 받고, 그리고 따로 권리금도 받고 관리비 그 보증금도 되게 높게 형성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업성에 훨씬 더 좋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에 이제 지금 한 3, 4개 정도, 그러니까 뭐 망원역도 그렇고 합정도 있고요. 그리고 신수동도 있고, 그런 현장의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설계해서 특화해서 디벨롭해서 어떻게 완공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도 앞으로 드릴 생각이고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포에 한번 단순하게 그냥 신축보다는 신축에 사업을 입혀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추천을 드리고요. 실제로 이제 신수동에 하시는 분은 30평 되는 토지에서 에어비앤비 사업을 하려고 지금 신축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에어비앤비로 개발을 하니까 사업성이 안 나오던 곳이 정말 사업성이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일석이조가 되는 게 마포가 되게 좋은 게, 지금 마포 전역이 지금 재개발로 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되게 구도심이고 오래된 주택이 되게 많고 노후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마포 같은 경우 이제 신축만 되면 아파트가 20평에 평당 1억 이상, 30평도 평당 1억 이상 시대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초과 수익도 얻을 수 있는 지역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포를 되게 주의 깊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식으로 디벨롭해서 어떤 수익률이 어떻게 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정말 자세하게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꼭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